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KDB 산업은행 신입 채용 공고가 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공고 한번 분석부터 자소서 내용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직까지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이제 글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취업 메신저 킴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관련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글들로 또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 산업 분석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산업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 분석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의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항 분석을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묻는 문항 말고 다른 답을 적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시중은행 자소서도 이제 많이 첨삭을 하고 피드백을 하다 보면 묻는 것 말고 자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먼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부터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부가적인 나의 스킬들이나 내용들을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먼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먼저 산업은행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에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먼저 문항 의도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1번 문항이 지금 지원 동기 및 입행 후 계획, 이걸 천자를 작성하는 건데, 기존하고 다른 거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1번 문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약간 힘들다고 생각되면은 지금 이 1번 문항은 약간 내려놓고 다른 문항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본 다음에 1번 문항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번 문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거든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업 포부, 이게 입사업 포부잖아요. 그러면 이 문항 자체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어떠한 문항보다 나를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오류 중에 시중은행 지원동기 입사업 포부를 그대로 지금 컨트롤 CV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세 번째 제가 여기 써놨죠. 일반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의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이 다른데 어떻게 자소서의 구성이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컨트롤 CV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고가 막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최대한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아, 내가 꼭 뭐 스펙이 안 돼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른 은행들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문항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이 기업을 쓸 거고 여러분들이 입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입행을 해야 된다면 내가 왜 이 기업에 입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다른 은행 자소서를 쓴 거를 갖다가 컨트롤 CV를 할 수 있게 되는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이 어려운 거는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면 뭐냐면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원서들이 지금 대부분 스탠바이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만 졸였지 그 기업, 내가 원하는 타겟 기업에 대한 직무 고민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명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팩트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냥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 지원 동기 입사 부분은 여러분 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내가 조금 더 디테일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소서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뭐 두리뭉실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문항은 반드시 내가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한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뭐 편집이 없이 그냥 원컷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군더더기 뭐 살짝 내용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참고로 하실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산업은행은 1954년 이후에 국민 경쟁 성장의 견인차로서 시장 안정의 파수꾼, 정책 금융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고리타분한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시중은행들과의 약간 다른 포커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정책 금융의 임무를 타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훨씬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틀이 산업은행의 기초라는 거죠. 또한 금융산업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중은행들은 뭐 이자 수익도 있고 비이자 수익도 있고 각 은행이 이익이 잘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내가 좀 더 내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포인트로 자소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보다 위의 차원에서 위의 차원이라고 하기엔 약간 그렇지만 약간 상위 포지션에서 금융 생태계, 금융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들이 미칠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작성하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동골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을 맞이해요. 제가 이 앞에 이 약간의 추가 사항을 하는 이유는 뭐든지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나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진입을 해 있죠.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이 둔화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산업은행에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현재 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의 기반 자체가 둔화돼 있어요. 여기 오타지만 그럼 둔화돼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면서 산업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정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으로 지금 모든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한 제조업 기반 활동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문제점으로만 인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산업은행 자체가 앞으로 금융시장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상위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럼 이러한 직면 사항들, 전통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은행은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이거는 어느 은행이나 다 나오는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지겹죠. 예, 은행 취업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큰 테두리 틀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4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중요한 거구나 하는데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과 동시에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거기에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뭐예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거겠죠. 그게 이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산업은행은 선진형 정책 금융기관이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홈페이지만 들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형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갖고 내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을 시킬 것인가를 반드시 자소서 작성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제가 처음에 깔아드린 지금 인트로 자체가 일반 은행들하고는 반드시 달라요. 그래서 혁신산업 뭐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혁신산업에 대한 현재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요.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어떻게 한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찾기 위한 노력해봐야 되겠죠.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토대로 해서 자소서는 A는 A대로 쓰세요, B는 B대로 쓰세요. 물론 좋지만 그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을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자소서 문항 분석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자소서의 구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팁을 약간 드리면 먼저 산업은행 지원독립 입행 계획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중은행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캐치해 보세요. 지금 산업은행을 지원하는 분들은 시중은행에서 지원한 분들도 계시지만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산업은행 지원한 분들도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중은행처럼 산업은행은 비이자 수익을 막 극대화한다, 영업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점보다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점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다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소서가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수많은 정보들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이러한 캐치 포인트를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떠먹여서 이렇게 입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잡는 게 제가 유튜브를 지금 진행하는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일반 은행들과 다른 정책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직면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산업은행 또한 현실 경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앞으로의 방향성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지원 동기에 조금이라도 묻어난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중은행 뭐 원서 쓰듯이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은행 주거래 통장을 만들어서 지원한다. 그거 산업은행이 그거 쓸 수 있겠냐고요. 내가 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쓰면서도 약간 이건 안 돼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향성을 들었잖아요.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내가 얼마나 맞춰서 살아왔던 인재인지 그게 꼭 은행 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대를 읽는 흐름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게 지식적 경험, 즉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고객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던 경험도 돼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산업은행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기가 됐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임을 강조하죠. 4차 산업 관련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국가 성장 기반 확충 글로벌 여기 나와 있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원 도끼를 작성할 때 연결 포인트를 잘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키워드들이 있죠. 그 키워드를 매칭시키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제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입행원 계획도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행원 계획이 모호하신 분들은 제가 뭘 참고하라고 여기 돼 있죠? 직무 설명 자료를 먼저 보세요. 직무 설명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산업은행 들어가서 뭐 일반 시중은행처럼 행원의 역할을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내가 작성하는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설명 자료 반드시 보시고 그 세부 항목이 있어요. 그 세부 항목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고 그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명확한 것이 나오실 거예요. 자, 입행 후 계획을 작성할 때는 내가 추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좋아요. 정확하게 내가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뭘 하고 싶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불가능한 것들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누구나가 계획은 다 작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업은행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100% 그것들이 다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입행 후 계획을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예요? 이러한 문항은 지원자가 산업은행에 대한 관심, 즉 회사에 대한 관심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본인이 입행한 다음에 회사 생활을 남들보다 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성을 못하면 그만큼 이 친구 고민 안 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위에 나온 이 직무 설명만 보더라도 계획이 쫙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씩 볼게요. 벌써 13분이네요.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영상 때 2, 3, 4번 내용 촬영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설명 내용 제가 일부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면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뭐 기업금융도 있고 현재 투자금융도 있고 고객금융도 있고 자금관리, 경영관리, 리스크관리, 법무준법관시, 조사 막 다 있죠.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를 그냥 찝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기업금융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약간 투자금융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약간 고객금융에 관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읽어보고요.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 키워드들을 네이버상으로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럼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입행 후 계획은 큰 틀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쪼개기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 작성할 때 아직까지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일반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의 다른 점이 뭔가, 이거 분명히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금요일날 공고가 떴고 16일날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약간 있잖아요. 요거 하루 이틀만 먼저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소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의 다른 점이 뭐야? 두 번째, 그럼 산업은행은 무슨 역할을 하는 은행이야? 세 번째, 산업은행의 방향성은 어때? 이게 왜냐면 현재 예를 들어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산업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현재 금융시장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산업은행에서는 어떻게 현재 개선을 하려고 있고 비전은 어떻게 갖고 있고 변화를 어떠한 폭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여지껏 살아온 나의 방향성, 가치가, 그 다음에 직업윤리, 그 다음에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다 맞춰서 지원 동기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중소기업 금융, 글로벌 기업, 글로벌 지원, 혁신 벤처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산업은행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테마가 아니라 많은 콘텐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냐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각 테마, 중소기업 금융이 어떻게 지금 중소기업 금융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글로벌 지원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발맞춰서 지원 동기랑 입행 후 포부를 녹이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지만 이렇게만이라도 여러분 일단 자소서를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자소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자소서 첨삭 받는 거 물론 저한테도 급한 분들은 많이 요청하는데 저는 일단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첨삭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도 좋은데 그냥 문장 하나 틀리고 뭐 용어 하나 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지금 내가 한 경험, 내가 한 일들에 대한 거를 풀어놓는 역량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포장하는 기술. 그럼 그 포장하는 기술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내가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실행을 해보고요. 근데 그 실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1번 문항을 지금 몇 분에 걸쳐서 지금 얘기했나요? 큰 틀에 합쳐서 안 나오네. 한 15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 뼈대를 만들고 나서 작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뼈대가 없어.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의 차별성을 몰라. 산업은행이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몰라. KDB 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글만 작성하면 굉장히 차별화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헛되이 쓰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문항에 맞춰서 자소서 구성을 해보시고 만약에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제 블로그를 통하여서든 유튜브를 통하여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문항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화이팅!